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강 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 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2월 2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키나파소 대 적도기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르키나파소는 4-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 우위를 살려 경기 전체 템포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스타일이다. 트라오레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볼을 오래 소유해 줄 수 있는 자원이라 사이드에서 시작해 하프 스페이스까지 파고드는 패턴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플레이메이커 주그라나는 이선 중앙에서 첫 터치가 안정적이고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면서 전후반 내내 공격의 호흡을 관리하는 축이다. 이 주그라나를 중심으로 에이스 우아타라와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이 반복되는데 중앙에서 측면으로 열어준 뒤 다시 안쪽으로 파고드는 삼각 구도가 자주 만들어진다. 우아타라는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침투 동선이 매우 공격적이라 한번 속도를 붙이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등을 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라인 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이라 흐름만 잡으면 상대를 장시간 수세에 몰아넣을 수 있는 구조다. 이어서 적도기니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더블 볼란치 간 간격 관리가 깔끔하지 않아 경기 중간중간 수비 블록이 쉽게 찢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나빌은 이선 중앙에서 전방으로 찔러 넣는 패스를 노리는 스타일이지만 팀 전체 빌드업 템포가 느려지면 본인도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만 돌리는 상황에 갇힐 때가 많다. 아수에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 자원으로 직선적인 움직임은 위협적이지만 주변 지원 숫자가 적을 때는 개인기와 스피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아쿠고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400 앞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인데 좌우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 때 첫 반응이 한 박자씩 늦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수비 라인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하지만 4명의 발이 완전히 맞지 않아 한 명만 라인을 남기면 그대로 뒷공간이 열리는 불안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중원 보호와 박스 수비 통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라 강한 연계 플레이를 가진 상대에게는 경기 내내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는 팀이다. 부르키나파소는 중원 라인을 바탕으로 주그라나와 우아타라의 연계를 중심축으로 세우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앞 원투 패턴을 꾸준히 반복해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적도기니는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간 간격 관리가 불안정하고 박스 주변 수비 대처가 매끄럽지 못해 이런 패턴 플레이를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크다. 이 경기는 부르키나파소가 흐름을 틀어주고 승리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번 경기 부르키나파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알제리 대 수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제리는 4-3-3을 기본 틀로 가져가면서도 중원과 전방 라인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팀이다. 센터 미드필더 부다위는 수비 라인 앞에서 출발해 최전방까지 왕복하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 내내 넓은 활동량을 보여준다. 부다위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전진하며 라인을 끌어올리면 곧바로 전방 공격수 구이리에게 깊숙한 스루 패스나 공간 패스를 공급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구이리는 왼쪽 채널과 중앙을 오가며 공을 받는 타입이라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을 만들거나 반대로 동료에게 내주는 연계 플레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수비 전환 상황에서도 중원 삼각형 간격을 빠르게 줄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공을 잃더라도 곧바로 제압박을 걸어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유지하는 편이다. 이어서 수단은 4-2-3-1 구조로 나서며 기본적으로는 두 줄 수비를 두껍게 세우고 역습에서 승부를 보려는 성향이 강하다. 전방의 존 마노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경합을 통해 기회를 노리는 타입으로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반응하는 패턴이 많다. 압델라흐만 역시 중앙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겸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라 둘이 동시에 출전할 경우 전방에서 공을 지켜주는 역할 비중이 커진다. 오메르는 이선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빌드업 연결 고리를 맞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첫 터치 이후 방향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리게 나타나는 편이다. 수비 쪽에서는 더블 볼란치가 라인 앞을 지키려 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져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공간이 넓게 노출되는 약점이 반복된다. 결국 중원 압박이 풀리면 수비 라인은 골문 가까이까지 쫓겨 들어가고 이때 세컨볼 처리와 박스 안정리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며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팀이다. 알제리는 부다위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구이리 마레즈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경기 내내 전방에서 압박과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에 수단은 이런 유형의 빌드업을 전통적으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박스 앞 공간과 세컨볼 처리에서 다시 한번 불안한 단면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결국 중원에서 주도권을 틀어지는 알제리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승리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흐름을 만들어갈 시나리오의 무게가 실린다. 이번 경기 알제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알았을 때 아레다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와슬은 4-5-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면서도 측면에서 숫자 우위를 만들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팀이다. 주축 멤버 레나토 주니어는 키와 피지컬을 겸비한 원톱 스트라이커로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헤더 타이밍이 좋아 크로스 상황에서 항상 득점 위협을 만들어낸다. 세르징요는 오른쪽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발밑에서 볼을 오래 다루지 않고 과감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타입이라 박스 안타기과의 호흡이 잘 맞는 편이다. 시디베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1차 차단과 위치 선점을 통해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공을 따낸 뒤에는 옆과 앞으로 단순하지만 전진 성향이 뚜렷한 패스를 꾸준히 공급한다. 이 팀은 중앙에서 길게 풀어가는 빌드업보다는 중원에서 빠르게 측면으로 볼을 전환한 뒤 세르징요 쪽에서 크로스 각을 만드는 패턴이 자주 반복되는 편이다. 그래서 알와슬의 공격 패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측면 크로스의 질과 문전 장악력에서 꾸준히 득점 기대값을 쌓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알웨다트는 4-4-2 포메이션으로 2명의 공격수를 두고 중원에서 라인을 정리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지향하는 팀이다. 게대 그나두는 앞선에서 몸싸움과 버티는 움직임으로 롱볼과 전진 패스를 받아내며 파트너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타깃형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라테부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으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킥의 방향과 궤적으로 박스 안을 공략하는 역할도 겸한다. 자무스는 중앙에서 박스 투 박스 움직임을 가져가며 세컨 찬스 상황에 자주 얼굴을 내밀고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수비의 간격을 시험해보려는 성향이 강하다. 문제는 이 팀의 중앙 수비수들이 측면 크로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박스 안쪽에서 위치 선정과 클리어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와슬은 세르징요의 발끝을 중심으로 측면에서 크로스 찬스를 꾸준히 생산해낼 수 있고 레나토 주니어가 문전에서 그 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반면 알웨다트는 박스 안 크로스 대응과 클리어 과정에서 실책이 잦아 한번 흐름이 틀어지면 연속 실점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불안한 수비 라인을 안고 있다. 이번 매치는 알와슬이 경기 주도권과 득점 기대감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번 경기 알아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알나스르 대 알자우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나스르는 4-4-2를 바탕으로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장악하려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주앙 펠릭스는 이선과 최전방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끌어주는 플레이메이커형 공격수로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과 연계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주앙 펠릭스는 측면으로 빠졌다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움직임을 통해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데도 능한 자원이다. 웨슬리는 상대 센터백과의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타입의 공격수로 등지는 움직임과 박스 안 침투를 번갈아 가져가며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피니시를 노리는 유형이다. 다만 라인을 높이 쓰는 팀 특성상 역습 한두 번의 뒷공간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만 기본적인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중원 장악력은 확실히 우위에 있는 편이다. 이어서 알자우라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라인 간격 관리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압둘카림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공격수로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한 번에 가져가는 슈팅 타이밍에 강점이 있으나 수비 가담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알주바이디는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활용해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는 타입으로 볼을 잡고 나면 직선적인 전진 성향이 강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다소 느린 단점도 함께 드러난다. 카딤은 중원에서 빌드업의 연결 고리를 맡고 있지만 팀 전체 라인이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 앞과 뒤를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활동량과 커버 범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알자우라는 공격에서 숫자를 조금만 더 투자해도 곧바로 수비로 전환할 때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텅 비는 패턴에 빠져들기 쉬운 취약한 밸런스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나스르는 주앙 펠릭스와 웨슬리의 조합 그리고 브로조비치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알자우라는 공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반복적으로 내주며 스스로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를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알나스르 승리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그림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번 경기 알나스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코트디부아르 대 모잠비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트디부아르는 기본적으로 4-4-2를 쓰지만 캐시에를 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펄스 9처럼 세우면서 중원과 일선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를 가져간다. 캐시에는 원래부터 박스 투 박스로 뛰어다니는 체력과 피지컬이 강점인 선수라 등을 지고 공을 지켜낸 뒤 이선 합류를 기다리는 역할까지 겸하면서 공격에 닻을 내려주는 타입이다. 개상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위주로 움직이는 인사이드 성향의 공격수라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찌르는 침투와 강한 채공력을 바탕으로 뒤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마무리해준다. 페페는 왼발을 앞세운 측면 공격수로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드리블과 컷인 후 중거리 슈팅, 혹은 반대편으로 택배 크로스를 보내는 패턴이 매우 위협적이다. 디알로는 측면에서 왕복 주행이 가능한 타입의 풀백이라 전진 시에는 오버래핑으로 폭을 넓혀주고 수비 전환 시에는 빠른 리커버리로 라인 복귀를 해내며 밸런스를 잡아준다. 결국 볼을 오래 소유하는 쪽이 슈팅 볼륨을 가져가게 되고 상대를 계속 뛰게 만들면서 후반 들어서는 체력 우위까지 점할 수 있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다. 이어서 모잠비크는 4-2-3-1을 기본 틀로 쓰면서 라티프를 최전방 원톱으로 두고 카타모를 이선 측면에서 활용하는 구조다. 라티프는 피지컬을 기반으로 공을 등지고 버티는 능력이 있고 롱패스를 받아내서 주변으로 떨궈주는 타깃 역할의 강점을 보이지만 좁은 공간에서 세밀하게 풀어가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단순 직선적인 움직임이 많은 공격수에 가깝다. 카타모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왼발 윙어 성향이 강해 스피드를 살린 드리블 돌파와 컷인 이후 슈팅까지 한 번에 이어가는 패턴이 주요 무기다.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의 높은 점유율과 수적 우위 앞에서 수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패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들어 볼이 있는 주변 지역에 인원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그 힘으로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을 동시에 가져오는 축구를 완성해 가고 있다. 반면 모잠비크는 수비에 쫓기듯 라인을 내린 채 카타모의 한방과 라티프의 버티기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가 강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오는 불안이 실점 리스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경기 코트디부아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카메룬 대 가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룬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주축 멤버 메그리는 탄탄한 피지컬과 이타적인 움직임으로 중앙에서 버티며 주변 자원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9번 타입이다. 은베모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왼발 윙어답게 측면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크로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자원이다. 발레바는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과 압박 저항력을 바탕으로 볼을 따내고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해 팀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박스투박스 성향을 보여준다. 최근 카메룬은 경기 도중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수비 라인까지 과감하게 끌어올려 상대 진영에서부터 경기를 푸는 공격적인 컨셉이 시그니처 전략이다. 그래서 초반 에너지 레벨이 높을 때는 상대를 몰아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공간 리스크가 눈에 띄게 커지는 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어서 가봉은 4-2-3-1을 기반으로 하며 최전방의 오바메양은 여전히 스프린트 속도와 뒷공간 침투 타이밍에서 클래스가 살아있는 스트라이커다. 그는 라인을 살짝 걸치고 있다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키가 큰 센터백과의 1대1에서 방향 전환 한 번으로 수비를 따돌리는 데 강점이 있다. 보안가는 측면에서 시작해 안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윙어 유형으로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강한 중거리 슈팅으로 박스 주변에서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레미나는 더블 볼란치 중 한 자리를 맡아 압박 시에는 과감하게 전진의 태클과 인터셉트를 노리고 볼을 잡으면 단순하지만 전진 성향이 분명한 패스로 공격 전환에 첫 단추를 끼운다. 가봉의 수비 블록은 중원 라인에서 한 번 걸러내는 미드블록 형태에 가깝고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는 오바메양과 이선 자원들의 속도를 살리기 위한 역습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인 관리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그 뒷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찌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팀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 카메룬이 보여주는 공격적인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은 볼 점유와 주도권 측면에선 매력적이지만 오늘처럼 발빠른 공격수를 상대한 경기에서는 그대로 독이 될 수 있는 요소다. 반면 가봉은 레미나를 축으로 한 전환 속도와 오바메양, 부안가의 스프린트 조합을 통해 카메룬이 비워둔 뒷공간을 정교하게 찌를 수 있는 전술적 틀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흐름 자체가 카메룬의 일방적인 압박 성공보다는 가봉이 역습으로 경기에 중요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번 경기 가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